안녕하세요, 건달농사입니다. 오늘은 요거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산소탄 플러스. 자, 이게 뭐냐면요, 살균제예요. 살균제인데 제가 친환경 그 약재로 된 살균제를 쓰려고 이렇게 알아보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너무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제 유황 제품이 많은데 그 유황 제품들은 대부분 다 20%나 25%. 근데 그 희석시키면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유황을 써볼까 했는데, 유황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황을 물에 녹이면 잘 안 녹아요. 그리고 뭐 첨가물 넣는다 해도 금방 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로 사용하기가 불편한 단점이 있고, 또 이거를 희석시키고 물에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뭐 계속 교반기로 돌리고 막 이런 작업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100% 유황은 사용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고, 그리고 한여름에는 유황이 또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농도의 유황을 썼을 때는 좀 아무래도 작물에 피해가 가고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신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온기에 가뜩이나 축 주저앉는데 유황 같은 거 써서 더 열받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발견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이게 원료가 뭐냐면 이산화염소거든요. 이산화염소인데 이게 화학식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락스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봤더니 락스하고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락스는 나트륨이 들어있고 얘는 나트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에 해가 적고 사람한테도 굉장히 무해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안전한가, 또 혹은 살균력이 과연 얼마나 좋은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실험을 한 논문들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보면 50ppm에 노출을 시켰더니 99% 이상이 96.2%가 뭐 살균이 되더라.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젤팩에 이렇게 넣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24시간 후에 측정을 해봤더니 99%가 살균이 되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뒤져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곰팡이나 세균에 효과는 좋다라는 게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럼 이게 정말 사람한테 얼마나 안전할까 좀 알아봤어요. 근데 농림부 그 농진청에서는 이렇게 이산화염소산 검색을 해보니까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FDA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FDA에 2017년도에 누가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그 식품 접촉물질 신고라고 해가지고 그 이산화염소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올라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유기물에 노출되었을 때 이산화염소가 염화물, 아염소산염, 그리고 염소산염으로 환원이 된대요. 그런데 이 아염소산의 유효 농도가 그 환경보호국에서 보고한 가장 낮은 그 수치가 0.027ppm인데 그거보다도 이게 훨씬 더 낮고, 그리고 공기 중에 유효 환경 농도가 한 10ppm이래. 맥시멈이 10ppm인가 봐요. 근데 이 10ppm이 그 맥시멈이지만 공기 중에 이 이산화염소가 노출이 되면 그 저기 뭐지? 희석이 된대요. 공기 중에서. 공기 때문에 희석이 되고 그래서 안전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뭐 세척용으로 썼을 때, 뭐 과일이나 채소 세척용으로 썼을 때 3ppm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10ppm으로 노출을 시켰을 때 실제로 공기 중에서 희석이 되고 뭐 물로 씻겨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항균제, 농산물 항균제로 사용했을 때 사람의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이 없고 안전하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안전성은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냄새가 락스랑 정말 비슷해요. 락스랑 비슷하고 옆면 시비를 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는데,
광고를 하는 거를 보면 최대 뭐 인삼 같은 경우는 50ppm에 노출을 시켰을 때 뭐 살균 효과가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연구 자료를 보면 한 맥시멈 15ppm 정도만 돼도 효과가 굉장히 90% 이상의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다 그렇게 노출을 시킬 필요도 없고 한 번에 다 잡을 필요도 없고 꾸준히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에서 15ppm 정도면 충분한 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연구 자료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이거를 또 이제 고농도로 사용하면 안 되겠다 싶은 게 뭐였냐면, 자, 이거였어요. 연면 시비를 할 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냄새가 락스 냄새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관주를 했을 때, 관주를 하면 바닥에 이제 물이 좀 고이고 흘러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연면 시비를 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투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냄새도 그렇고 약간 좀 머리가 띵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극이 약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 이거 위험하겠구나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를 따라서 저기 이제 계량컵에다 이렇게 담아 가지고 봤는데, 연기가 지금 영상 올라갈 텐데 연기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면 마스크 이거 꼭 착용하고 했거든요.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살균제, 살충제를 쓸 때는 보호 장비를 항상 사용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이산화염소를 사용을 할 때는 꼭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뭐 인체에 무해한다고 해도 처음에 고농도로 투입이 될 때는, 투여가 될 때는 우리가 이걸 들여 마셨을 때 분명히 자극이 되는 건 사실이고, 이것도 그 산이잖아요. 산이기 때문에 좋을 건 없어요, 들이마셔서. 그래서 보호장비를 꼭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냄새를 맡아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호장구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거를 그 ppm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저희는 몇 대 1, 500대 1, 1000대 1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주로 이제 했는데, ppm을 하라고 그러면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이 ppm을 계산을 하는 공식을 이게 찾아봤어요. 찾아서 ppm을 계산을 해봤는데 그 공식을 적용하면 안 돼요. 찾아보시지도 마세요.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질량하고 물량하고 뭐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뭐 100만인가를 곱하고 뭐 이렇게 해서 ppm을 계산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시중에 파는 이 이산화염소는 100ppm이 기준이고요. 어떤 거는 6000ppm, 최대 8만 ppm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희석을 시켰을 때 우리가 10에서 뭐 15ppm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ppm을 계산하는 공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을 희석시켜서 사용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 ppm이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희석시키는 양이 줄어드는 거겠죠. 근데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0ppm, 6000ppm, 8만 ppm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ppm을 보고 근데 나중에 희석 비율을 계산을 해서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ppm을 구하는 공식은 맞지 않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산소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소탄이 유일하게 유기농업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산화염소 관련된 것 중에서는 유기농업자재 인증받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혹시 다른 거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제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산소탄을 쓰는 거고, 이 산소탄은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우리 농민들이 쓰기 쉽게끔 그 배율을 정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20리터에 35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비싼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살균제, 유기농업자재로 된 살균제, 살충제 이런 거 쓰면 500ml에 보통 10,000원 넘어가요. 비싼 거는 막 한 40,000원 막 이렇게 가거든요. 싼 것도 한 10,000원, 15,000원 이 정도 가는데 20리터를 500ml로 나누면 40개가 나와요. 40개가. 그러면 개당 10,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500ml에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 잘 두드려 보면 그만큼 생각보다 비싼 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6,000ppm, 뭐 8만 ppm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농약으로 나온 그 이산화염소산이 아니고 그냥 소독용으로 나온, 일반적인 소독을 할 수 있게끔 나온 이산화염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싸요. 뭐 20리터에 한 4만원? 비싸면 8만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한 3분의 1, 뭐 거의 4분의 1, 뭐 이런 가격이죠. 그래서 나는 굳이 뭐 유기농업 안 해도 상관없고, 굳이 좀 위험부담해도 과감하게 한번 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거 사셔서 저렴한 거 뭐 4만원, 8만원짜리 사셔서 사용해도 돼요. 근데 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비율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거는 이제 저도 정확하게 뭐 몇 배를 써라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기 애매한 게, 뭐 이거 잘못 사용했다가 문제 생기면은 또 농사 망치는데 그것도 제가 그런 정보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제가 드리는 건 굳이 그래도 저렴하게 사용을 하겠다 하면 일반적으로 나온 소독약으로 나온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고, 저 그래도 불편하다, 좀 불안하다, 그래도 이제 돈이 좀 들더라도 나는 좀 그래도 유기농업 자재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겠다 하면 산소탄 플러스 이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제가 지금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저 뭐 이 회사하고 전혀 뭐 연락한 적도 없고, 저는 그냥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데, 이제 이게 정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충분히 알아보고, 그렇게 하고서 제가 제품을 구입했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저처럼 살균제를 좀 다른 걸 찾으시는 분들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든 거니까 저는 해당 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고 일반적으로 소독약으로 나온 뭐 그냥 이산화염소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다만 두 가지 다 사용을 하셔도 문제될 거는 없다. 그렇지만 그게 배율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 그거 하나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또 이제 다른 살균제에 좀 유용한 걸 찾으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거를 사용을 해보니까요, 뭐 다른 그 살균제나 살충제도 마찬가지지만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판매하신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해 뜨기 전에 하지 말고 해 질 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의아해서 왜 그러나 했는데, 써보니까 알 것 같아요. 살균제도 그렇고 뭐 다른 살충제들도 그렇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닫아 놓고 밀폐를 시켜 놓으면 뭐 한두 시간 정도만 밀폐를 시켜 놓으면 효과가 훨씬 더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살균제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는 증발이 빨리 되니까 뭐 파시는 분 말로는 오늘 뿌리고 내일 수확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실 정도니까, 그 정도면 증발이 굉장히 빨리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FDA에서 뭐 답변을 다룬 것처럼 공기 중에 희석이 된다는 얘기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빨리 증발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밀폐를 한두 시간 정도 시켜 놓으면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써보니까 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비닐하우스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뿌리고 한두 시간 정도 밀폐를 시키는 것도 이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균제 또 새로운 거 발견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충분한 근거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요. 오늘도 좀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